어르신들 혹시 오늘 아침에 손가락이 잘 안 움직였나요? 손을 펴려고 하는데 마디가 딱딱 굳어 있고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아야 소리가 절로 나셨나요? 사실 그 순간 손가락 관절염은 이미 조용히 시작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늘 보아왔습니다. 손가락 관절염은 아침에 작은 뻣뻣함으로 시작하지만 방치하면 손 모양까지 바꿔놓는 아주 집요한 병이라는 사실을요. 오늘 저는 제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선생님, 손가락이 예전처럼 안 움직여요. 아침마다 바닷물에 굳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1년 동안 괜찮겠지 하고 버티다가 결국 젓가락질조차 불편해졌습니다. 관절염은 이렇게 찾아옵니다. 기침처럼 시끄럽게 오는 병이 아니라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악화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손가락은 한번 망가지면 절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멈출 수는 있습니다. 이 말이 오늘 이 영상을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어르신도 손가락이 보내는 신호를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 신호가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관리해야 더는 진행되지 않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어르신이 꼭 가져가셔야 할 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손가락 관절염이 보내는 위험신호 3가지. 둘째, 아침 10분 온수요법으로 통증을 줄이는 방법. 셋째, 마디별 스트레칭 루틴으로 진행을 멈추는 방법입니다. 이 3가지만 몸에 익히시면 지금보다 훨씬 덜 아프고 손가락을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지켜드립니다. 이제 손가락이 왜 매일 아침 뻣뻣해지는지 그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가락이 아침마다 굳어 있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무섭습니다. 밤사이 우리 관절은 움직이지 않은 채로 쉬게 되죠. 그런데 관절염이 시작된 손가락은 이 휴식 시간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관절 사이를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윤활액이 고여 있고 염증이 있는 부위는 더 단단하게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는 순간부터 첫 번째로 느끼는 게 바로 뻣뻣함입니다. 마치 오래된 문이 열릴 때 삐걱거리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환자분들께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아침에 손가락이 부드러워지기까지 몇 분이나 걸리셨나요? 그러면 대부분은 대답을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뻣뻣함이 너무 흔해져서 몸이 보내는 경고를 일상으로 착각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시간은 관절염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30초면 풀리던 분이 어느 날은 3분, 어느 날은 10분이 걸립니다. 몸은 정확하게 변화를 말해주는데 우리가 못 알아챌 뿐이죠. 특히 손가락 관절염은 다른 관절보다 더 빨리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릎이나 어깨처럼 한두 개의 관절만 쓰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은 하루에 수천 번씩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컵을 잡을 때도, 스마트폰을 클릭할 때도, 양말을 정리할 때도, 심지어 잠시 생각할 때조차 우리는 손을 움직입니다. 이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관절에게는 반복된 압력입니다. 그러니 다른 관절보다 더 빨리 닳고 더 빨리 아프고 더 빨리 변형이 오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더 무서운 건 손가락은 살이 얇아 변화가 바로 눈에 보인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보니 마디가 도톰하게 부어 있고 어떤 손가락은 옆으로 휘어져 보이고 반지 끼는 느낌도 달라지고 그러고 나서야 이게 왜 이러지? 하고 병원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관절 내부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을 보시는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뻣뻣함을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세요. 그건 관절이 보내는 첫 번째이자 가장 작은 SOS입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린 분들은 손가락을 평생 편안하게 쓰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느 순간 손 모양이 변하고 생활의 많은 부분이 불편해집니다. 이제 다음으로 왜 여성분들에게 손가락 관절염이 특히 많은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가락 관절염이 특히 여성분들에게 더 많이 생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죠. 바로 평생 동안 손을 많이 쓰는 생활 방식입니다. 환자분들께 하루에 손을 몇 번 쓰셨을까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냥 뭐 별로 한 게 없는데요? 하지만 그 별로 한 게 없다는 하루에 들어있는 움직임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 설거지, 청소, 빨래, 장보기, 음식 준비, 아이 키울 때 해온 일들까지 사실 손은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관절염이 4배나 많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평생 동안 손가락이 감당해온 누적 사용량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결정적입니다. 바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감소입니다. 이 호르몬은 관절의 노화를 막아주는 일종의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완경을 지나면서 이 보호막이 급격히 얇아집니다. 그 순간부터 관절은 외부 공격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50 중반 넘으니까 갑자기 손가락이 아파요. 왜 이럴까요? 호르몬이 떨어지는 시기와 관절염이 시작되는 시기가 정확히 겹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손가락 마디가 퉁퉁 붓고 반지가 잘 안 들어가거나 심지어 빠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두 번째 마디가 옆으로 휘어져 보인다며 깜짝 놀라서 오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손가락 관절염은 한 마디만 아픈 병이 아니라 여러 마디가 동시에 침범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더 빨리 진행되고 불편함도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특히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손가락 관절염은 단순히 아픈 병이 아니라 잘못 관리하면 손 모양이 바뀌고 젓가락질, 단추 채우기, 가위질 같은 아주 작은 일상조차 불편해지는 병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생활 속 불편이 커져서야 병원을 찾으면 이미 관절 속에서는 상당한 손상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오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손이 저리다고 해서 터널 증후군이라고 알고 오시는 분들, 손가락이 걸려서 움직이기 힘들다고 해서 방아쇠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하지만 그중 상당수가 손가락 관절염이거나 혹은 관절염과 다른 질환이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관절염, 터널 증후군, 방아쇠수지 차이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손가락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병원에 오실 때 가장 흔하게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진단했다가 완전히 잘못 알고 오는 경우입니다. 그만큼 손질환은 서로 증상이 겹쳐 보이고 일반인이 보기에는 구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하지만 병의 종류에 따라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손 저림을 느끼면 터널 증후군인가요? 라고 물으십니다. 터널 증후군은 손가락의 관절이 아니라 손목 안쪽 신경이 눌리는 병입니다. 이 경우에는 손가락 전체가 저릿저릿하고 특히 엄지, 검지, 중지가 같이 저린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손가락 관절염은 저림보다는 마디의 통증과 뻣뻣함이 중심이지요. 그러니 손이 저려요만 보고 터널 증후군이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손가락을 움직일 때 딱 하고 걸리는 느낌 때문에 방아쇠수지라고 확신하고 오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아쇠수지는 힘줄이 좁아진 통로를 지나면서 걸리는 병이고 주로 손바닥 쪽에 힘줄에서 걸림이 느껴집니다. 반면 관절염은 주로 손가락 마디 자체가 아프고 붓고 뻣뻣해지는 병입니다. 두 병은 완전히 다르지만 당사자는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손가락 관절염은 한 개의 마디만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마디가 동시에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손가락 끝마디와 두 번째 마디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위에서 통증이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방아쇠수지나 터널 증후군은 손바닥이나 특정 손가락만 문제를 일으키므로 초기 증상만으로는 본인이 서로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손질환은 본인이 판단하지 마세요. 10명 중 절반은 완전히 반대로 알고 오십니다. 특히 손가락 관절염은 다른 질환과 섞여 있는 경우도 많아서 정확한 진단 없이 약만 먹거나 파스만 붙이면 오히려 더 늦게 발견되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들, 손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문제는 조기에 잡으면 완전히 안정될 수 있지만 놓치면 손 모양까지 변형되는 병이 손가락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내 증상은 어떤 종류일까? 하고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손가락 관절염을 진짜 치료하려면 가장 먼저 구별해야 하는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손가락 관절염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냐, 류마티스 관절염이냐입니다. 두 병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질환이고 치료 방향도 정반대로 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두 병을 혼동하면 치료가 평생 꼬입니다. 먼저 퇴행성 관절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관절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혹은 너무 많이 쓰면서 관절의 연골이 닳고 그 사이에서 마찰이 생기며 염증이 반복되는 병이죠. 나이를 먹었으니 관절도 같이 늙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대부분 아침에 뻣뻣하고 손가락을 많이 쓰는 날엔 통증이 심해지고 여러 마디가 동시에 불편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이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잘못 작동하여 적을 공격해야 할 면역세포가 내 관절을 적으로 착각하고 공격하는 병입니다. 즉, 내 몸이 내 관절을 망가뜨리는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고 손가락뿐 아니라 손목, 팔꿈치, 발목 등 여러 관절을 동시에 공격합니다. 두 병의 차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침 뻣뻣함이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관절이 뜨겁게 붓고 전신 피로감을 함께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손가락이 심하게 변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반드시 피검사와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손이 아프다고 해서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닙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을 퇴행성이라고 생각하고 진통제만 먹으며 몇 년을 버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병원을 찾아오면 관절의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에 통증이 있다면 몇 개의 마디인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저림이나 붓기는 어떤 양상인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의사들은 이 작은 정보들을 통해 퇴행성인지 류마티스인지 혹은 다른 문제인지 정확히 가려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손가락 관절염은 완치가 되느냐? 그리고 지금부터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야 진행을 멈출 수 있는가? 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가락 관절염을 설명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완치가 되나요?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 관절은 한번 다르면 다시 새 걸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망가지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관절염은 고치는 병이 아니라 관리하는 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처음엔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희망이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손가락 관절염의 목표는 되돌리기가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멈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멈춤을 잘 해낼 수 있다면 평생 큰 문제 없이 손가락을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손가락이 굽어지고 붓기가 심한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분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다시 펴질까요? 하지만 이미 휘어진 손가락은 원래 모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대신 중요한 건 더 휘어지지 않도록 도미노를 멈추는 것입니다. 처음 뻣뻣함이 시작된 시점에서 적절히 관리하면 관절이 굽어지지도 않고 통증도 크게 줄어듭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아픔이 심해진 뒤에야 병원을 찾는다는 겁니다. 조금 아픈데 괜찮겠지, 설거지 좀 덜 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버티다 보면 관절 안에서는 이미 끊임없는 마찰과 염증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관절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결국 뼈가 두꺼워지고 마디가 옆으로 휘고 일상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관절염 치료의 핵심은 초기 대응입니다. 아침에 손이 뻣뻣하다면 그건 몸이 보낸 첫 번째 신호입니다. 이때 적절히 관리해주면 통증도 줄이고 붓기도 가라앉히고 관절의 진행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다음으로는 의사가 실제로 가장 많이 처방하는 약물 치료의 원칙, 그리고 왜 약을 세게 쓰지 않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손가락 관절염을 관리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기대하는 건 좋은 약입니다. 선생님, 약 하나만 딱 주세요. 바로 좋아지는 걸로요.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관절염은 약을 세게 쓸수록 부작용이 많고 오래 갈수록 몸이 더 힘들어집니다. 정형외과나 내과에서 사용하는 관절염 약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진통소염제, 근이완제, 그리고 속을 보호해주는 소화제, 필요한 경우에는 혈액순환 개선제나 연골 보호제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약을 쓴다고 해서 관절이 새 것처럼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염증을 가라앉혀서 통증을 줄여주고 악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은 꼭 필요하지만 세고 빠른 약이 능사는 아닙니다. 제가 약을 세게 쓰지 않는 이유에는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환자분에게 조금 더 강한 진통소염제를 처방해 드렸습니다. 그분은 다음 날 아침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출근을 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고 속이 너무 쓰려요. 그 이후로 저는 환자분 상태를 면밀히 살피면서 약은 몸이 버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라는 원칙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설명을 자주 드립니다. 세계 치료에서 단기간에 잡는 병이 아니라 조용하고 꾸준하게 관리하는 병입니다. 따라서 약은 필요한 만큼만, 몸이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빨리 낫고 싶다는 마음에 과한 약을 원하는데, 그럴수록 속쓰림, 어지러움, 무기력감 같은 부작용이 늘어나 결국은 관절이 아닌 몸 전체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 대신 저는 통증이 심한 급성기에는 약으로 염증을 잠시 진정시키고, 통증이 가라앉으면 유지약과 생활요법으로 천천히 관리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이 방식이 가장 오래가고 가장 안전하며 부작용도 적습니다. 어르신들, 관절염은 빠른 치료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리가 정답입니다.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무리하지 않게 길게 보며 관리해야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약 말고 진짜 효과 보는 관리법은 없나요? 다음으로는 제가 가장 강력하게 권하는 뜨거운 물 10분 요법의 효과와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놀라시는 관리법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뜨거운 물에 손 담그는 게 그렇게 효과가 좋나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약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게 바로 이 방법입니다. 뜨끈한 물 10분은 단순한 생활요법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매우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손을 뜨거운 물에 담그면 가장 먼저 혈관이 확장됩니다. 그러면 관절 주변으로 피가 몰리면서 뭉쳐있던 조직들이 풀리고 마찰로 생긴 염증도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내부에서는 마치 굳어있던 문이 따뜻한 바람을 맞고 천천히 열리는 것처럼 관절이 부드러워지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저는 많은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침에 10분만 투자하시면 하루 종일 손이 훨씬 편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처음엔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하지만 며칠만 지나도 뻣뻣함이 줄고 통증이 완화되는 걸 스스로 느끼십니다. 그만큼 온열요법은 관절염 관리의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이 이걸 알면서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귀찮아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그냥 약 먹으면 되지 않나요? 하지만 팩트를 말씀드리면 약만 먹고 온열을 하지 않는 분보다 온열을 꾸준히 하는 분이 훨씬 더 빨리 좋아지고 유지도 오래갑니다. 한 어르신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매일 아침 손이 굳어서 양치질조차 어려웠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뜨거운 물 요법을 권해드렸죠. 처음엔 귀찮다고 하셨지만 일주일 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아침이 달라졌어요. 손이 예전처럼 안 아파요. 그분은 약보다 뜨거운 물 10분이 더 효과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개인차가 있는 게 아니라 손가락 관절의 구조상 당연한 결과입니다. 손가락은 작은 관절들이 촘촘히 모여 있고 그 사이를 지나는 힘줄과 신경을 포함해 움직임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온도가 주는 이완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아침 뻣뻣함이 심한 분들은 반드시 이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또 하나의 비법, 손가락 스트레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으로는 실제로 제가 환자들에게 하루 3세트씩 권하는 아주 효과적인 마디별 스트레칭 루틴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손가락 관절염 관리에서 온열요법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바로 마디별 스트레칭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저 손가락 운동 매일 해요. 이렇게 꽉 쥐었다가 펴는 거요. 하지만 이 동작은 생각만큼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절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 관절염은 세밀하게 움직여야 하는 병이지 힘으로 오므렸다 펴는 운동이 필요한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손가락 스트레칭은 마디를 나눠서 천천히 하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손바닥을 편 상태에서 손가락을 하나씩 들어 올려 보세요. 그 다음 첫 번째 마디만 살짝 구부린 뒤 5초 유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마디만 구부리고 다시 5초, 그리고 전체를 오므린 뒤 또 5초 유지합니다. 이렇게 각 마디를 분리해서 움직여 주는 것이 손가락 안쪽 근육과 힘줄을 고르게 자극해 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동작이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그리고 뒤로 부드럽게 젖히는 동작입니다. 손등 방향으로 손가락을 아주 천천히 젖혀 5초 유지하고 다시 손바닥 방향으로 구부려 5초 유지합니다. 이 과정을 10번씩 3세트만 반복해도 손가락 안쪽의 내재근부터 바깥쪽 힘줄까지 전체가 풀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스트레칭 후에 선생님, 손이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아침 뻣뻣함이 확 줄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이렇게 간단한 동작이 효과가 있을까요? 손가락 안에는 작은 관절들이 여러 개 모여 있고 그 사이사이를 연결하는 힘줄이 촘촘히 지나갑니다. 문제는 관절염이 시작되면 이 힘줄들이 같이 굳어버리면서 통증과 뻣뻣함을 더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칭은 단순히 관절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굳어있는 힘줄과 근육을 동시에 부드럽게 만들어 관절이 다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 스트레칭은 하루 두세 번만 하면 충분합니다. 특히 아침 온연료법 후에 스트레칭을 하면 효과가 2배로 올라갑니다. 손가락이 따뜻해져 있을 때는 근육과 힘줄이 훨씬 잘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운동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어디서든 누구나 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선생님, 이미 손가락이 휘어버렸는데 이건 되돌릴 수 있나요? 다음으로는 손가락 변형의 진실, 어르신들이 가장 마음 아파하며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미 손가락이 이렇게 휘었는데 다시 펴질 수 있을까요? 저는 늘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 이미 굽은 관절이 자연스럽게 원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휘어지는 것은 확실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아쉽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희망입니다. 손가락 관절염은 되돌리기가 아니라 멈추기의 병이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이 휘어 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뼈 모양이 변해서만은 아닙니다. 관절염이 악화될 때마다 관절 사이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반복되면 뼈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두꺼워지고 자라면서 겉에서 보기엔 마디가 툭 튀어나오고 옆으로 밀린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과정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지만 한번 변형되면 다시 되돌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손가락은 변하기 전에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형을 되돌릴 수 없다 해도 통증을 줄이고 붓기를 잡고 진행을 늦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온연료법과 스트레칭 그리고 유지약만 꾸준히 하셔도 손 모양은 더 나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매일 10분 아주 작은 시간으로도 손가락은 다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생관리 전략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온연료법 10분. 둘째, 마디별 스트레칭 하루 3세트. 셋째, 유지약과 생활습관 개선. 이 세 가지를 실천하시면 관절은 더 악화되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어르신들, 손가락 관절염은 조용히 시작되지만 우리가 조금만 귀 기울이면 충분히 멈출 수 있는 병입니다. 오늘 영상이 어르신의 내일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이 계속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손가락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